지금 올릴게요. 뭐 때문에 만족이 안 됐어. 네, 반지라고 그거 마지막 세. 어? 얘들아 너희 무슨 파티를 하냐? 얘들아 묘하지 먹지 마. 이거 뭐라고? 묘하지 먹지 마. 이거 근데 그 3,900원이라며 추가했어 초콜릿? 한 그래가지고 300원인가 800원. 300원의 행복이네요? 그냥 그거 뭐 있지? 그거랑 잠시만. 내가 국어 내일 첫날 될까? 그럼 뭐냐? 그럼 많이 맨날 이거 생각하는 게. 오, 1학년은 보는 쌤이 나한테 국어가 마지막 날이라고? 2학년은 국어가 첫날인데 2학년은 주말이 하루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운 좋게도 주말을 끼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주말이 한 번 더 있다. 범위가 별로 없는데 주말이 한 번 더 있다는 게 그때 와야 돼요? 일요일에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다음날 시험 있지 않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럼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해. 그때 수업을 직보로 대체하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미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에 영어 2번 맞아. 그치만 영어 열심히 해야겠죠? 영어가 몇째 단위지? 월요일. 그럼 일요일에 모르겠네. 영어 말지. 아 올게요. 왜죠? 왜죠? 영어가 민다야. 갑자기 주화에 중간고사가 생각나는구나. 그래서 중간고사 날 아 맞아 그거 늦었어요 완전. 국어 시험 본날 영어 직본날이었거든요. 중간고사 때. 근데 영어 가기 싫다고 갑자기 국어학원에서 1시간 있다가 아니 그니까 학습지 가지러 왔다가 학습지 누가 학습지 가지고 가지러 왔다가 1시간 맞아요. 동안 가기 싫다고 뒹굴다 갔어. 말 진짜 뒹굴었어. 뒹굴다 갔어. 그래서 겁나 화내. 저 영어 잘하는. 그니까. 어텐틱 원장쌤까지 1등이에요. 아 진짜? 아니 아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니 내가 뭐 얘네가 100점 안 나왔다 했거든. 뭐라고? 얘네가 100점 안 나왔다 했거든. 맞아. 우리 반에 근데 그게 얘가 안 와서 100점이 없었다 이런 얘기. 그런 거구나. 나 한개쯤 일요일 나 갔다 와서 아 여기 무슨 어스틱 엘리트 반이구나. 야 국어 다 맞았어. 그냥 나 컴퓨터에서 봤는데 맞아. 근데 1번 틀렸네. 나는 첫째 장했어. 나 다른 게 틀렸는데? 아니 조용히 하자고. 시작하시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오늘 초년전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공범은 학습 활동에 있는 거 짧게 나간 거죠. 뭐 전문 나갈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럼 초년전을 하려면 일단 한소리 소설은 돼 있어. 응? 프린트가 줬는데 거의 뭐 따로 이렇게 길. 부장. 제 관련 문제도 약간 츠 그래, 나왔는데 저랑 똑같이 나왔어요. 완전 어디가? 공부도 한 2시간 수업했는데. 여러분 수업할 때 생겼나요? 선생님 저희가 진짜 진짜 너무 느려요. 지금 주은이네 발에 따라서 너희 시험 보면 달라진다고. 지금 뭐해 주은이네. 저 금요일에 수행 첫 시간이었어요. 우와. 진짜. 그리고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진짜로? 거지? 줄어들고 우리 내일 끝나는 내일 끝나는 그럼 몇 번 하는데 수행은? 내일 네. 번. 줄어들고 제발 줄어들어. 아니 근데 그것을 안 틀려주실 것 저 다음 주 아니 요번 주 금요일에 와. 이번 주 금요일 수행이 끝나니까 다음 주부터 그 나가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나가는 진도가 뭐야? 어디까지 있어? 그거 이제 문법 나가요. 문법 나가야 돼? 그럼 다 나가겠네. 근데 문법이 이제 뭐 근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죠 이렇게 보면은. 근데 안세운 걸 하셨는데 근데 들어가요. 근데 안 들어갈 것 같아. 지금 기간상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가봤자 훈민정음이랑 인비어처나고요. 적게 들어가면 훈민정음만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판정해서 좀 봅시다. 아, 공공. 뭐 어쩔 수 없어. 같이 하면 되니까 또. 자, 판초리기도 좀 볼게요. 우리 문학 개념어에서 봤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판소리기 조설이라는 거는 판소리부터 나온 조설인 거고요. 그걸 알려면은 판소리의 시작점인 민담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민담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끼리 1에서 2부로 전해져 내려오는, 즉 구전이 되어서 내려온 구정설화 같은 걸 우리가 민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그냥 기록은 안 하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야기라는 점에서 얘는 서사관례주의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민담으로 전해오던 게 갑자기 확 발달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조선 후기에 서민 문화의 발달로 인한 문화 발달이죠. 자, 그래서 이때 갑자기 판소리라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조선 후기는 애초에 조선 전기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게 싹 다 리셋된 시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들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양반이라고 해봤자 별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고 평민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때부터 신분제가 동요를 하게 되면서 서민들도 양반처럼 여러 가지 문화를 좀 향유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등장하게 된 게 판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판소리는 지금으로 치면 뮤지컬이죠. 근데 뮤지컬은 뭐가 있니 얘들아? 노래가 있고 대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뮤지컬을 쓰려면 당연히 대본집이 있어야 되죠. 이야기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서민들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민담의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민담의 이야기에 노래 부분과 그리고 대사 부분으로 나눠서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뮤지컬이라고 치면은. 그래서 노래 부분은 노래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운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운율이 들어갑니다. 그럼 대사 부분은 어때? 대사 다른 말로 하면 이야기 부분인 거죠. 우리 이야기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산문이라고 하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운율 또는 운문의 형태를 띠고 있고 얘는 산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는 운문과 산문이 모두 사용된 복합예술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노래와 이야기가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판소리를 가지고 막 놀다가 어느 순간 기록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야. 왜냐? 한글을 점점 더 잘 쓸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록하게 된 게 판소리의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민간 설화, 민담으로부터 발전한 게 판소리, 판소리에서 기록하게 된 게 판소리의 소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판소리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앞에는 뭐예요? 운문적인 특징을 그대로 가져올 거야. 그리고 뒤에는 뭐 산문적인 특징을 그대로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의 소설은 기본적으로 운문의 특징, 산문의 특징을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전부 다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넘어오는 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작품이 춘향전, 신청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춘향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운문체와 산문체를 혼합을 해서 쓰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전달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그거를 소설에서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판소리의 소설은 옆에 서민들이 쓴 거잖아. 그래서 주제가 두 개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이야기할 때 표면적인 주제가 있고요. 이면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를 우리가 표면적인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넘어서 조금 더 심오하게 파고들면 보이는 주제를 이면적인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춘향전을 예시로 들자면 춘향전은 애초에 표면적인 주제가 뭐였어요? 사랑, 그치? 남녀 간의 사랑이잖아요, 그치? 장애를 무릅쓰고 성공한 남녀 간의 사랑인데 이면적 주제는 뭐예요? 애초에 걔네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쁜 새끼. 나쁜 새끼. 그쵸. 그래서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과 신분제도에 대한 저항, 이게 지금 이면적인 주제인 거야.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 사회 비판적인 주제가 들어간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춘향전 작품 들어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특징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볼 거는 당연히 작자 이상이죠. 판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전했던 거에서 기록된 거라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고요. 당연히 버전도 다양합니다. 아시겠죠? 신청전도 완판본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양한 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교과서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대로 선생님이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가
판소리 소설이든 그냥 도설이든 뭐가 되었든 산문이라는 거는 늘 같은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은 소설의 3요소, 구성의 3요소를 맞춰야 한다는 뜻이야. 그쵸? 자, 소설의 3요소가 뭐니, 얘들아? 뭐냐고. 얘들아, 뭐냐고. 소설의 3요소가 뭐야? 우리 문학 개념을 들었던 친구들, 1학기 수업 들었던 친구들 제가 한 500번씩 얘기한 것 같아요. 뭘까요? 소설의 3요소가 왜 대답이 없지? 우리가 소설을 왜 쓸까? 문학을 왜 쓸까? 뭘 알리고 싶어. 그치,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뭐라 그래? 주제, 그치, 기시대요. 주제. 그래서 소설의 3요소 첫 번째는 주제입니다. 근데 춘향전은 어때? 판소리계니까 표면과 이면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주제,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로 나눠서 일단은 여러분이 틀을 잡으셔야 돼요. 표면적과 이면적, 겉으로 보이는 주제와 그 속에 숨어있는 사회 비판적인 주제 나눠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소는 뭘까요? 자, 우리가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 그래서 글을 쓸 거야. 그럼 글을 쓰려면 뭘 해야 돼? 이야기를 만들어야겠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짜는 게 뭐예요? 개요, 맞아요. 구성이죠. 구성입니다. 그래서 구성으로 들어갈 건데요. 구성은 또 구성만의 3요소가 있어요. 뭐죠? 인물사건 배경. 그죠. 드디어 아는 것이 나왔다. 자, 인물사건 배경으로 갑니다. 신기하게 우리 학생들 인물사건 배경은 절대 안 까먹거든? 근데 소설의 3요소는 맨날 까먹어. 배경은 당연히 시간과 공간 두 가지로 나눠야겠죠. 자, 그래서 구성의 3요소 세 가지 들어갈 거고요. 자, 마지막! 작가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구성을 다 짰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써야겠지. 쓰려면 뭐가 필요해, 얘들아? 그 사람만의 개성 있는 그래, 말투, 문체, 그죠? 문체. 자, 그래서 문체 이렇게 해야 3요소가 완성되겠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틀을 기준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작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작품으로 가시면요. 앞부분 줄거리가 나오고 있네요. 자, 앞부분 줄거리가 나온다는 거는 여기에서 기본적인 구성은 다 알려주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앞부분의 줄거리를 읽으시면서 엔간하면 구성의 3요소는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남원 부사의 아들인 몽룡이래. 아, 인물 한 명 나왔네. 누구? 몽룡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자, 인물 나왔으니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몽룡이는 어떤 애냐? 남원 부사, 남원의 어떤 관리의 아들이래. 그럼 몽룡이 어디에 살겠어? 남원에 살겠지. 그럼 공간특별용은 어디예요? 남원이어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지? 남원 어디에 있게? 무슨 도에? 남원. 그래요? 한국지리 안 하는구나. 물론 저도 안 했습니다. 전라도 남원이죠. 자, 공간적 배경은 전라도 남원으로 갑니다. 자, 광안루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퇴기, 퇴역한, 은퇴한 기생이라는 뜻이죠. 퇴기 월매의 딸 춘향에게 첫눈에 반해. 자, 누가 봐도 이들이 뭐예요? 주인공이죠. 그럼 춘향이의 엄마 이름은 뭐야? 월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첫눈에 반하고 둘은 사랑에 빠진다. 아, 그럼 이들은 사랑하는 사이니까 갈등 관계보다 엔간하면 안 넘어가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하지만 몽룡은 동부승지로 임명된 부친을 따라 어디로 가? 한양으로 간다. 지금이야 KTX 타면 되는데 그때 그런 거 없죠. 굉장히 멀리 가는 겁니다. 이후 남원 부사로 새로운 변학도. 그럼 이거 누구 자리야? 원래는 몽룡이 아빠 자리인데 여기 누가 온 거야? 변학도라는 사람이 온 거다. 분명 나왔네. 변학도라는 사람이 온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뭐 했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춘향은 이를 거절해서 옥에 갇힌대. 아, 그럼 뭘 할 수 있어? 적어도 주인공의 입장에서 변학도는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얘는 뭐예요? 아, 반동 인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럼 주인공과 갈등하는 게 누구야? 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한편 장원급제 후 암행어사가 된 몽룡은 남원에 내려오는 길에 민중들이 변사또, 누구야? 변학도가 아니기는 말이지. 폭정으로 괴로워하는 소리를 듣는다. 몽룡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거지 행색으로 춘향을 만나러 가고 춘향은 몽룡에게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잘 거두어 달라고 부탁한다. 춘향을 만난 다음날 몽룡은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열린 곳으로 향한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은 공간이 어디야? 남원의 변사또 생일잔치를 하는 공간이겠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는 부분이 제일 재밌는 부분이에요. 절정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까운 읍의 수령들이 모여든 데 관리들이죠. 운공의 장관, 구례, 곡성, 순창, 옥과, 진안, 장수, 원림이 차례로 모여든데 이거 다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왼쪽에 행수, 군관 오른쪽에 청령 사령이 있고 본관 사또는 주인되어 한가운데 있어 하인을 불러서 분부한대. 그러니까 본관 사또인 변사또가 지금 사람들 막 거느리고 잔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관청색 불러 다과를 올리라. 자, 관청색은 음식을 맡고 있는 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육고자 불러 큰 소를 잡고, 이거는 육류를 담당하는 부서인 거야. 알겠죠? 예방을 불러 악공을 대령하고 승발 불러 천막을 대령하라. 그래서 각각 지금 부서별로 다 불러가지고 지금 자기의 파티를 성대하게 하고자 하는 모습인 거죠. 사령 불러 자빈을 금하라. 이거 무슨 말이야? 자기가 허락한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듯 요란할제 온갖 깃발이며 사면 육각풍류 소리 공중에 떠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이 흰손 미단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둥덩실하는 소리에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사의 마음을 누가 읽은 거야 지금? 누가? 서술자가 어사의 마음을 읽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 그래? 서술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사람의 심정을 평가해주고 있는 거니까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죠. 논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사또에게 여쭈어라. 먼데 이른 거지입니다. 거지가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그러니까 지금 어사, 몽룡이가 뭐하고 있는 거야? 거지 분장을 하고 이 잔치에 슬쩍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령의 거동보소, 이거 뭐예요? 갑자기 말을 걸고 있지. 누가? 서술자가 지금 말을 걸고 있네. 그럼 뭐예요? 작품 밖에 있던 서술자가 지금 작품 안으로 들어와서 말을 걸고 있잖아. 마찬가지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개념 한번 정리합시다. 자, 서술자의 개입 몇쯤 적을까요? 자,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건요, 기본적인 개념이 애초에 작품 밖 서술자의 작품 안 개입이에요. 그쵸? 그럼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어야 하니까 1인칭은 돼, 안 돼? 1인칭은 안 돼. 그래서 작품 밖 서술자가 작품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서술자가 3인칭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3인칭 관찰자 혹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둘 다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고전소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단순 개입이에요. 자, 단순 개입은 뭐냐면은 말만 걸고 끝이야.
여기부터는 평가, 생각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학개념어의 기본이긴 해요.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랑 서술자의 개입은 정말 다른 말인데, 그래서 단순 개입이면은 편집자적 논평이란 말을 못 써요. 원래는 서술자의 개입까지만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혹시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말 걸기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했으면 일단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물론 수능은 그렇게 풀면 안 되지만 내신은 어쨌든 선생님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그래서 방금 봤던 저 사역의 거동보소는 그러면은 단순 개입이야, 심층 개입이야? 단순 개입, 말 걸고 마는 거야.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은 편집자적 논평에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논평이 아니니까 이거. 말만 걸고 마는 거니까. 자, 우리 사또님이 거리는 거였으니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고만 그런 말은 내지도 마오.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는 뜻이죠. 출입을 금지한다는 뜻이야. 등을 밀쳐내니 어찌 아니 명관인가. 명관이라는 거는 이름난 관리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찌 아니 명관인가는 실제로 변사또가 정말 이름나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반어법인 거지. 그쵸? 정말 대단한 사람 납쳤다 이런 느낌인 거죠. 반어법이고요. 그리고 어찌 아니 명관인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꼴 보기 싫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평가라고 볼 수 있어 없어? 평가라고 볼 수 있죠. 이게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편집자적 논평이고요. 또 이런 의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에게 오히려 공감, 동의를 구하는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 독자가 조금 더 쉽게 동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 운봉영장이 그 거동을 보고 공관 사또에게 청하는 말이 운봉영장이라는 사람이 나왔네. 그죠? 저 거리는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대. 그래서 말석 제일 끝자리라는 거야. 제일 끝자리에 앉히고 술잔이나 좀 먹여보내는 게 어떠합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다른 사람과 다르게 운봉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때? 조금 더 관대한 사람인 거고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인 거야. 그죠? 뭔가 약간 좀 잘 가야 것 같은 인물 느낌이 나죠? 본관사또 하는 말이 운봉의 소견, 의견대로 하마는 많은 하고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겠다. 이거 뭐예요? 편집자가 등장해서 얘의 기분을 지금 논평하고 있는 거네. 편집자적 논평이겠네요. 네 마음대로 하거나 이렇게 하고 끝난 거야. 지금 네 마음대로 하거나 해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나 오라는 내가 받으라.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몽룡이가 속으로 생각하는 말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적질을 하면은 어쨌든 이득이 생기잖아. 그치? 그 이득은 누가 받는데? 내가 받을 거래. 그리고 그로 인한 처벌은 누가 받아? 네가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좋은 일은 내가 하고 나쁜 일은 네가 가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너를 처벌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저 양반 듭시라고 하여라. 저 양반은 누구예요? 거린으로 분장한 이몽룡이겠죠. 다음 어사또가 들어가서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피니 당 위의 모든 수령 다갓산을 앞에 놓고 진양주, 그냥 국조 이름이 노래 이름이에요. 믿음 이름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냐. 갑자기 또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의견 얘기하고 있죠.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어찌 아니 명관이라 어찌 아니 통분하라 싹 다 편집자적 논평이겠죠. 그럼 이거 뭐예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모서리 떨어진 게상판에 당나무 젓가락은 나무 젓가락이라는 뜻이에요.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같대. 그럼 이거는 호화로운 상이야, 대충 차린 상이야? 대충 차린 상이야. 그러니까 후대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몽룡이 상을 갈기로 차고 던져버렸대. 밥상 엎은 거야 지금. 그래서 운봉영장에 갈비를 가리키면서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이런 말을 해. 그럼 이 갈비는 먹는 갈비일까? 사람의 갈비일까?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언어 유희를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내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언어 유희 첫 번째 동음 이의어를 활용했다. 그래서 네 상에 있는 갈비 나도 좀 먹어보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갈비 내가 뜯어버리겠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음이요. 예를 들면은 갈비 이렇게 되겠죠. 자, 무단으로 갑시다. 다리도 잡수시오 이런 말을 하네요. 자, 그래도 다리는 뭐겠어요? 고기 갈비 말고 고기 다리도 먹으라는 거야. 하고 운공이 하는 말이 이런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안 난대. 그래서 차운을 한 수씩 해보면 어떨까 한데 차운이라는 건 뭐니 얘들아? 한시의 양식 중에 하나인데 한시 중에서는 운자라는 게 있어요. 운자가 뭐냐면은 운율을 맞추는 글자야. 지금으로 치면 약간 쇼미 같은 데서 프리스타일 랩을 할 때 형식을 주잖아. 어떤 단어를 써라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걸 맞춰서 하는 놀이 같은 거야. 그래서 남이 시를 지으면은 그 사람이 맞춰놓은 라임을 가져와서 똑같이 짓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 말이 옳다라고 한대. 그래서 운공이 운을 낸대. 그래서 고가 운자래. 그러니까 우리는 한 시를 쓸 때 고로 끝나는 말을 써야 되는 거야. 이제 두 자를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짓는데 이때 어사또가 하는 말이 거린이 어려서 내가 어렸을 때 한식계나 읽었을 때 좀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잔치 당하여서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실제로 포식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방어법이지. 후대적 받았으니까 포식하고 배는 민망하니 내가 차운 한 수 하겠다. 즉 나도 시 하나 짓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풍명장이 반겨듣고 필연을 해줬대. 필연이라는 거는 붓과 벼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시를 쓰려면은 붓이 있어야 됐고 벼루가 있어야 너무 족칠 수 있으니까요. 자, 좌중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글 두 귀를 지었고요.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대. 누가? 이문명이 이 시를 지을 때 이 지역 백성들의 상황 그리고 탐관 오리들의 그런 탐욕과 관련을 해가지고 비판하는 시를 지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원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원문 보시면요, 금묵미주 철인열이요, 옥반가요, 만성보라, 총누낙시, 민누낙이요, 가성고처, 원성보라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은 두 번째, 네 번째 줄이 고로 맞춰져 있는 게 보일 거야. 이런 식으로 짝수 두 번째, 네 번째 줄을 같은 글자로 맞추는 걸 차운자라고 해요. 그거를 누군가가 제시한 대로 하는 걸 차운이라고 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로 운자를 맞추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 해석본이 바로 밑에 나오고 있죠. 자,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 금동이는 뭐야? 금항아리, 금술병 이런 느낌이에요.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이 피래. A는 B다. 은유법에서. 그쵸? 술은 피다. 이렇게 가는 거네. 그럼 원관념은 뭐니 얘들아? 내가 원래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원관념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술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원관념은 술인데 그걸 뭐라고 비유한 거야? 피라고 비유한 거야. 즉 너희가 마시는 피는 백성들의 땀과 눈물, 피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래. 마찬가지로 은유법이죠. 그럼 원관념은 뭐야? 안주야. 보조관념은 일만 백성의 기름인 거야. 그러면은 첫 줄 두 줄이 지금 유사한 문장 구조로 들어가는 거 보여요? 대꾸법 해야겠네. 첫 줄 두 번째 줄이 대꾸법으로 엮여 있고 둘 다 은유법을 써서 술과 안주를 백성들의 노고, 고생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자, 누가 봐도 대꾸법이죠. 또. 세 번째, 네 번째 줄이 대꾸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조가 유사하고요. 그리고 단어들도 어때? 짝을 이루고 있죠. 떨어지고 높고 이런 식으로. 그죠? 대꾸법 쓰인 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너희가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건 다 누구 때문이다? 너희가 백성을 수탈해서 걔네는 식단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었대.
그래서 어때? 본관사또인 변학도는 못 알아봐. 멍청한 거죠. 그런데 운봉명장은 글을 보면서 속으로 아뿔싸 일났다 라고 알았대. 눈치를 챈 거야. 지금 이몽룡이 그냥 거린이 아니고 지금 탐관오리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라는 걸 눈치를 챈 거죠. 이때 어사또가 하직하고 간 연후에 각 아전들을 분부하되, 아전은 그럼 뭐예요? 조금 더 아래에 있는 하위 관리인 거야. 그렇죠? 운봉명장이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하위에 속하는 관리인 거죠. 야, 일났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공방 불러서 돗자리 단속하고요, 병강 불러서 영마 단속하고요, 관청색 불러서 박왓상을 단속하고, 옥현방 불러서 죄인 단속하고, 집사 불러서 형부 단속, 형방 불러서 장부 단속, 사령 불러서 숙직 단속, 온갖 거를 싹 다 단속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근데 이거 지금 보면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쓸 필요 있어 없어? 그냥 단속을 열심히 했다 하고 가면 되잖아. 근데 굳이 이렇게 다 나열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했을까요, 나열? 맞아요. 그치, 생생하게 표현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건 애초에 판소리에서 나온 거잖아. 근데 판소리는 애초에 완벽하게 짜여진 하나의 형태의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연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또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적 문체가 드러나는 것들은요, 보통 뭐예요? 흥미로운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장적 문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장면을 매우 길게 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묘사를 하는 거야. 비슷한 말로는 뭐가 있냐면요, 장면의 극대화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장면, 즉 평민들 입장에서 뭐가 좋아? 탐관오리가 혼나는 장면이 좋겠지. 정신없는 장면, 그런 것들을 잔뜩 극대화하는 거야. 그래서 뭐래요? 그냥 단순히 재미를 높이는 거야. 재미나 흥미를 높여. 그래야 뭐하니까? 사람들이 안 떠나고 계속 공연을 보니까. 간단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참 일이 요란할 때 사정 모르는 저 본관사또 누가? 변학도가, 눈치 없는 변학도가 여보, 운봉은 어딜 다니시오? 소피 보고 들어오. 소피가 뭐예요? 소변 보고 왔다는 뜻이에요. 본관사또가 술주정에 진짜 취했어요. 분부하되 춘향을 급히 올리라. 취해서 지금 여자 데려오라고 주정 부리고 있는 거야. 이때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대. 이게 무슨 말이야? 어사또가 누군데? 몽룡이잖아. 몽룡이가 자기가 내려온 법을 딱 눈짓을 하면서 얘를 잡아들이겠다고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서리 중방 거동보소. 이거 평가야 아니야? 말 걸고 있죠? 서울자의 개입. 역조를 불러 단속할 때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수군, 서리 역조를 거동보소고, 외울망건 공단모자 새 패랭이 눌러쓰고, 석자간발 새집신에 한삼보이 산뜻하게 차려입고, 육모방망이 사슴가죽끈을 손목에 걸어주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원우리 우글우글, 청파역졸 거동보소,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자, 비유 한번 확인할게요. 이 마패는 뭐예요? 달과 같고 해와 같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고전문학 배울 때 달과 해는 보통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빛을 내는 거라고 했어. 그럼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얘들아? 빛을 낸다는 건 어두운 백성들의 삶을 밝게 비추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희망이 되고 선정을 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아베모사 출두야라고 한대. 이게 고문이라고 쳐요. 여기가 딱 뭐예요? 클라이락스죠. 그쵸?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인들 안이 떨랴. 이거 뭐예요? 편집자죠? 논평. 초목금수가 뭐니? 식물이든 동물이든 싹 다 떨 정도로 엄청난 기세였다. 이런 뜻이야. 이건 그 장면에 대한 편집자의 평가죠. 편집자의 논평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편집자적 논평 뭐가 들어가 있냐? 일단 첫 번째 과장. 장난 아니죠? 과장, 그리고 모모인 듯, 직유, 그리고 대꾸법, 의인법, 서리법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잘 적어주세요.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과장이자 직유죠. 여기가 초목금수인 듯 안이 떨랴. 이거 뭐예요? 의인, 서리죠. 그리고 무너지고 뒤집히는 듯에서 대꾸법도 확인 가능하겠네. 그래서
근데 이거 교과서 이미지 출연 엄청 예쁘지 않아? 지금 보고 있어. 자, 출두야. 동문에서 출두야. 동성은 출두 소리, 청천에 진동하는 즉 지금 이몽룡이 데려온 부하들이 싹 다 출두해가지고 한 번에 잡으려고 하는 거죠. 모든 아전들 들라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잃어 공영이요 등치로 휘닥다 애고 죽겠다 공방의 자리로 들어오며 안 하겠다도 공방을 하더니 저 볼 속에 어찌 들랴 등치로 휘닥다 애고 박 터졌네.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출두하고 나니까 다 같이 도망가는 장면인 거지. 그럼 어때?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통쾌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수별감 넋을 잃고 이방호방 혼을 잃고 라졸들이 분주하에 모든 주령 도망갈제 거동고소 말 걸고 있죠. 인괴 잃고 강정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탄검 잃고 용수 쓰고 갑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검은 개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곤과작도가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새양쥐 눈뜨듯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거 다 뭐야? 비꼬고 있는 거야. 자, 같이 볼게요. 인괴 들고 강정 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도장이야, 인괴가. 근데 도장 박스를 잃어버리고 강정을 들었대. 먹는 강정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병부는 나무패입니다. 나무패, 일단 서류 같은 거야. 서류를 읽고 송편을 들고 있대, 사람들이. 그리고 탄건, 머리에 써야 되는 양식이죠. 의복 양식이죠. 그걸 잃고 용수는 약간 거름통 같은 거야. 거름통. 그거를 쓰고 갓을 잃고 소반, 쟁반을 머리에 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칼집을 쥐고 오줌을 문대. 이건 약간 상상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부서지는 건 검은 거고 깨지는 건 장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 이런 뜻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지금 수령들이 도망치면서 장난 아니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던 점에서 희화화 체크하고 넘어가셔야겠죠. 근데 누가 봐도 백성들이 비웃을 수 있게끔 표현한 거야. 그래서 웃음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희화화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황들을 모두 열거하고 있죠. 열거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 구조가 열거된 문장의 구조가 전부 유사하다는 점에서 대꾸법도 확인 가능하겠죠. 그리고 과장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희화화, 열거, 대꾸, 과장 4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곤관삭도가 어떻게 너무 놀라가지고 똥을 지렸대. 그래서 멍석구멍에 새양쥐가 눈을 뜨듯 그렇게 불안해하고요. 안으로 들어갔대. 굉장히 지금 비웃고 있는 거죠.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활용해서 곤관삭도를 희화화하고 있다.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거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 춥다. 문 들어온다. 바른다더라. 물 마르다. 못 들여라. 이거 뭐예요? 실제로 말해야 하는 걸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지. 그만큼 당황했다는 뜻이야. 그쵸? 그래서 이거는 도치를 활용한 언어유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도치를 활용한 언어유희를 통해서 곤관삭도의 당황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죠? 그래서 뭐 눈, 감 이런 거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청색은 상을 읽고 문자를 읽게 되더니 설이 옆줄 달려들어 후닥닥 애고 나 죽네. 상황이 싹 다 묘사되고 있는 거죠. 이때 어사또 이몽룡이 분부한대요. 이 골은 뭐야? 남원 얘기하는 거야. 이 골은 대감이 자정하시던 고을에 대감은 누구야? 이몽룡의 아빠를 얘기하는 거야. 전직 남원 부사였던 자기 아빠를 얘기하는 거야. 대감은. 그래서 이 골은 우리 아빠가 하던 골이라는 거지. 잡소리를 금하고 객사로 옮기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봐봐. 좌정한다는 거는 자리에 앉는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사또의 자리에 앉는 뜻이야. 근데 원래 누가 앉는 자리거든? 변사또 이전에 자기 아빠가 앉았던 곳이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어사또로 온 이몽룡이 당연히 앉을 수 있는 자리야. 근데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손님들 묵는 방으로 가겠다. 이런 뜻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예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관 예우 같은 거죠. 자, 자리에 앉은 후에 본관사또는 봉고파직하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아예 해고하고 창고를 아예 막아버려라. 예산을 끊어라. 이런 느낌인 겁니다. 군부하니 본관사또는 봉고파직이요라고 사대문에 다 방을 붙였대. 사대문은 동대문, 남대문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형리를 불러서 군부하되 내 골옥에 닥친 죄수를 다 올리라. 즉 골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를 꺼내오라는 거야. 왜냐면은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호령하니 죄인을 올린다. 다 각각 죄를 물은 후에 죄가 없는 자는 풀어줬대. 왜냐면 애초에 변사또와 횡포로 그냥 억울한 사람도 많이 가뒀기 때문이겠죠. 저 계집은 무엇인고? 누구겠어? 춘향이겠죠. 형리가 역주오되 기생월매의 딸 누구예요? 춘향이죠. 관청에서 포악한 죄, 다른 말로 하면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행패를 부린 죄라는 거네요. 옥중에 있대. 무슨 죄이고? 형리가 다시 말한대. 본관사또, 변사또죠. 변사또의 수청을 기다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언어입니다. 이거 지금. 수절이 정절이라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수청 안 들려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면 살려던 춘향. 그래서 옥중에 있대. 어사또가 분부한데 너 같은 년이 수절했다고 관장에게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 수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이러는 거야. 뭐야? 테스트하는 거지 지금. 새로운 사또의 수청을 받냐 안 받냐 지금 춘향이의 지조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야. 원래 이러면 안 되죠. 자,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이름난 관리구나. 좋은 뜻이죠 이거 원래는. 근데 실제로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단어법이야. 어사또 들으시오. 신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주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즉 뭐야? 안 변한다라는 거야. 어떤 시련과 고난에 닥쳐도 나는 바위 나무처럼 변하지 않겠다. 그 정도의 지조와 절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춘향은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금 바위와 나무에 비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춘향이가 또 얘기를 합니다.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옹문간에 와 계실때 천만당부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천만당부가 뭐야? 뭘 당부한 거야?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걷어달라는 당부를 한 거야. 그쵸? 근데 자기가 지금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왜 안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지조와 절개를 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도 해요. 어사또 분부하되 얼굴 들어 나를 보라 하시니 춘향이 고개를 들어 위를 살피되 거리 들어왔던 난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갈등이 최종 해소되는 거죠. 자기를 괴롭히려 온 줄 알았던 사또가 알고 보니까 누구야? 내가 사랑하는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고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반 웃음 반 울음에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난군 좋을시고 남은 음내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으니 가을이 들어 떨어진다는 건 뭐야? 하강적 이미지니까 세모로 가야겠네. 즉 변사또의 요구를 얘기하는 거죠. 객사에 봄이 들었대. 봄은 뭐야? 동그라미 모든 게 다시 태어나는 계절이니까 이화춘풍이 날 살린대. 그럼 이화춘풍은 뭐예요? 원래는 봄바람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실제로 얘기 살린 건 누구예요? 몽룡이지. 그러니까 봄바람이자 이몽룡을 가리키는 말인 거야. 중의적 표현이에요. 꿈이냐 생시냐 꿈을 낄까 염려로다. 그죠? 한참 일이 즐길 적에 춘향엄이 누구예요? 월매죠. 들어와서 가엾이 끝없이라는 뜻이에요. 끝없이 즐겨하는 말을 어찌다 설화하랴 차여에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엄청 즐거워했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다 왔어요. 별말이야.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 아니 좋을순가. 이거 편집자적 논평이죠. 춘향의 절개에 대한 편집자의 평가입니다. 어사또 남원의 공무 다한 후에 춘향모녀와 향단이를 서울로 데려갔대. 남원에서 서울로 간 거죠. 위가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냐 다 칭찬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평가죠.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칭찬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기 좋았다 이런 뜻인 거지.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직할세 떠난다라는 뜻이죠. 영귀하게 되었건만 즉 어떤 느낌이에요? 귀하게 되었다. 영광스럽고 귀하게 되었건만 고향을 이별하니 즉 남원을 떠나면서 몽룡이와 함께 살게 됐는데 이게 영광이면서도 고향을 떠나니까 어때? 한편으론 기쁘고 한편으론 슬프다는 거지. 일희일비라는 거죠. 그래서 일희는 이몽룡과 함께해서 기쁜 거고요. 일비는 고향을 떠나서 슬프다라는 거죠. 자, 놀고 자던 부용당아 이건 춘향이 집에 있는 별당 건물 이름이죠. 너 부디 잘 있거라. 그럼 부용당을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의인화하고 있는 거네. 광안도 오작도며 영주각도 잘 있거라 다 건물 이름이죠. 봄풀은 해마다 푸르건만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른 시, 즉 봄풀과 객이 대비되는 거네. 봄풀은 매년 피지만 객은 안 돌아온다. 이때 객은 누구예요? 고향을 떠나는 춘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른 시는 나를 두고 이른 거래. 즉 이때 객은 누구야? 나야. 다 각기 이별할 때 길이길이 무고하옵소서 다시 보기 기약 없네. 슬퍼하면서 시를 짓고 있는 거죠. 자, 진짜 나왔다. 이때 어사또는 좌도와 우도의 읍들을 순찰하여 민정, 민심을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가 임금께 절을 하니 판서 참판 참의들이 입시하시어 보고서를 살핀데 임금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즉시 이조 참의 대사정을 봉하시고 춘향으로 정결부인을 봉한다. 정결부인이 뭐니 얘들아? 임금이 춘향이를 몽룡이의 부인으로 인정한 거야. 근데 몽룡이는 양반이지. 춘향이는 기생딸이지. 신분이 맞아 안 맞아? 신분이 안 맞아. 근데 그 둘의 결합이 지금 임금이라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 신분의 한계가 극복된 게 인정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춘향이가 지금 신분 상승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드렸대. 누구의 은혜? 임금의 은혜. 물러나와 부모께 배우니 성은을 못 잊어 하시더라. 성은은 뭐야? 임금의 은혜인 거야. 이때 이조판서, 호조판서, 좌의정, 우의정, 연의정 다 지내고 퇴임한 후에 정결부인으로 더불어 백년동락할세, 즉 100년, 실제로 딱 100년이 나는 게 아니고 평생을 같이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정결부인에게 삼남삼녀를 두었으니 모두가 총명하여 그 부친보다 낫더라. 일품관직이 대대로 이어져 길이 전하더라. 즉 지금 이몽룡이 뭐 하는 거야? 이조판서, 호조판서, 좌의정, 우의정, 연의정을 다 했대. 즉 왕 바로 밑에까지 쭉 계속 상승을 한 거야. 그리고 정결부인 춘향이는 뭐가 된 거예요? 같이 함께 살면서 애를 6을 낳았대. 남자 셋, 여자 셋. 그래서 다 똑똑해서 영의정까지 한 몽룡이보다 더 똑똑했다는 뜻이지. 그래서 다들 그 관직을 대대로 이어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는 거네요. 이게 지금 고전의 특징인 거죠.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용을 한번 쫙 훑어봤어요. 자, 그래서 쉬었다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 겁니다. 같이 봐야 하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전반적인 줄거리 정리할게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쉴까요? 그래서 6시 15분에 다시 봅시다. 쉬세요. 와, 영상 쓰면날 카페 가서 책 읽고 계시대잖아. 진짜로? 야, 나 책들 보고 책들과 카페 잘 다니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와, 저는 보건쌤이랑도 와줬는데 보건쌤이가 내가 맨날 와가지고 나 아쉬워. 그 나한테 원주의 설줬어. 안녕하세요. 보건쌤 아니고 진짜 엄마가 빨리 해줬어. 이 피부치 오랜만에 알았어. 나 카페는 안 가는데. 어제 붙잡고 왔는데 부딪혀가지고 너무 진심이고 막 날라가지고 있어. 우리 애들 학교에서 안 자잖아. 우리 학교에서 맨날 그
너 일 끝나고 집에 가니? 집에 가? 일 끝나고? 하고 수학하고. 잘하네. 그래서 나 쌤한테 남는다고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수학하고 내가 들어도 돼가지고 한 10분 남을 수 있어요. 다 괜찮아요. 그냥 말리는 건줄 아, 대충 막그 카톡가 많잖아. 나도 이 학교가 소설 쓰는 거안 나왔어. 그게 끝인가? 소설 같은 건 들고 안 나와. 그게 끝이야? 나의 내용이 없어. 그냥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정리합시다, 여러분. 채워볼까요? 자, 일단은 쉬운 우리 구성부터 들어갑시다. 인물은 지금 다 적어놨을 거 아까 나오는 것도 적었으니까. 그래서 주인공이 저희 둘이 주인공들이 몽룡이와 춘향이, 그리고 춘향이의 엄마인 월매와 몽룡이의 아빠인 옛날 나온 부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둘과 갈등하는 반동인물, 부정적인 인물인 변학도 나오죠. 그리고 변학도랑 같이 일을 하지만 약간은 조금 다른 느낌이 나는, 눈치가 빠르고 일을 좀 잘할 것 같은 운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사건은 얘와 얘가 갈등하는 게 핵심이에요. 일단 우리가 보는 절정 장면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춘향과 변학도가 갈등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몽룡과 변학도가 갈등하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몽룡이 변학도를 처벌하는 내용이 조금 더 가깝죠. 그래서 사건은 뭐야? 변학도의 생일 잔치에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탐관오리를 모두 처벌하고 별잣도를 공고파직하는 결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배경 한번 볼게요. 전라도 남원이 배경이고요. 시간은 언제니 얘들아? 언제 있어?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전라도 남원에서의 암행어사가 출두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이 글은요,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주제는 뭐라고? 사랑이라고, 그치? 누구의 사랑이에요? 공룡과 춘향. 그치? 춘향과 몽룡이의 사랑인 거야, 그치? 그래서 표면적 주제는 춘향 같은 몽룡이죠.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이거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잖아. 어떤 거예요? 춘향이가 몽룡이를 위해서 지조를 지켰다라는 게 핵심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춘향이라는 여성의 정절을 다루고 있는 듯해. 겉으로 보기에는. 왜냐면은 변사또의 수청을 들지 않고 정체를 숨긴 어사또의 수청을 들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정절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이거를 다룰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춘향이와 몽룡이 사이에 신분적인 제약을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겠죠. 자, 그래서 신분적 갈등을 극복한 사람이다, 이거는. 그래서 당시 조선시대에 신분제도를 비판하는 뉘앙스가 들어가기도 하는 거야. 왜냐면은 신분 상승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는 주인공을 일단 여기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신분적 갈등을 극복한 사랑이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을 계급이 아닌 인간 그 자체로 보는 인간 해방이라는 근대적 시각도 가능해요. 굉장히 근대적인 작품인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근대적이란 작품이 나오면은 약간 여성 해방, 신분 해방 이런 뭔가 현대스러운 느낌이 나야 돼. 알겠죠? 그럼 전근대는 반대겠죠. 가부장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 가볍게 정리를 할 거고요. 원래 제가 현대문학 할 때는 문체는 거의 안 다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고전문학인데다가 한소리 소설이기 때문에 문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에는 문체가 어때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일단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민들의 비속어도 많아. 근데 뭔가 이해가 어려운 양반들의 한자어도 많죠. 그래서 이거는 양반들의 말투와 평민들의 말투가 모두 혼재한다는 게 문체적인 특징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거는 양반들의 문화를 본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서민들의 말로 풀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양반층의 한문투 한문투에다가 일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평범하게 뭐야? 평민계층들의 그냥 편안한 말투까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평민층의 속어, 비속어할 때 속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섞여서 복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같이 봐야 하는 것 첫 번째가 아까 서술자의 개입. 그래서 단순이냐 심층이냐에 따라서 편집자적 문평이냐 아니냐 결정된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혹시나 학교에서 편집자적 문평과 서술자의 개입을 같은 말로 본다면 일단 여러분들은 같은 말로 보셔야 돼. 당연히 수능 기준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내신은 선생님이 내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언어유희죠. 재밌게 표현하는 거. 첫 번째는 동음이에요. 갈비를 활용한 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문과 바람을 활용한 도치가 있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언어유희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확장적 문체 기억나죠? 서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또는 흥미롭게 볼 만한 장면을 일부러 길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 단순 재미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갈 거냐면요. 본봉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본봉으로 가볼게요. 자, 이 학습 활동에 본봉이 나와 있는 이유는 해학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학성이죠. 그래서 이 해학성이라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학습 활동에서는 본봉이라는 현대문학의 대표적인 해학적인 작품을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연계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학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은 전부 해학이라고 보는 거야. 읽을 때 웃음이 난다든가 재미있게 표현하면 다 해학성인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예를 들어 한관어리를 뭐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한다든가 아니면 언어유희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게 전부 다 이런 거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학성이라는 거는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가능해요. 언어유희도 가능하고요. 비꼬는 것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을 희화화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알겠죠? 그래서 김유정의 본봉으로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춘향전에서는 주로 희화화의 대상이 누구였어? 변산도 같은 탐관오리가 희화화의 대상이었어. 그쵸? 그런데 본봉은 뭐예요? 장인이 희화화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서 웃음을 유발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봐두시면 좋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봉은요, 제가 문학개념을 설명했지만 시간이 반대로 흘러가죠. 현재에서 과거의 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일단 먼저 볼게요, 여러분. 자, 제목이 본봉이래요. 계절적 표현이겠죠? 계절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계절적 배경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자, 두려움 먹고 왜 성례 안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그럼 일단은 이 성례라는 게 뭐야? 내가 상대방과 갈등하는 원인이겠네. 나는 이렇게 보려했대. 그죠?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리라도 성례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도 모른다. 그럼 시켜줬다 안 시켜줬다? 안 시켜줬다. 그리고 나란 글자가 나오니까 1인칭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지금 관찰자가 아니고 1인칭 서술자가 자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 확인 가능하죠.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내비고선 단박 움켜잡고 내달렸다.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런 세상이다 팽그러 도는 것이 빙장님 이 자식아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아 할아버지 호칭이 바뀌었죠. 그래서 장인님에서 할아버지의 호칭 역할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해악성이죠.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저을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솟고 인젠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 이거 다 과거 회상하고 있는 거죠. 역순행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부터가 과거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의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지금 더럽다라는 말을 통해서 장인에 대한 세모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죠?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댔다. 그렇게 얼굴을 드니 아무것도 안 보였대.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지가랑이를 꽉 움키고 잡아낚았대. 이게 지금 나의 옥수인 거지. 장인이 했던 걸 똑같이 해주는 거야.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건 이 때문이다. 즉 장인의 바지가랑이를 잡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이건 뭐예요? 우리 장인님이 사실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정말 순수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지 터진 머리를 불송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주고 희연은 담배 이름이야. 일제강점기만 팔린 거야. 그래서 배경이 일제강점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건. 그리고 올가을엔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앞말 말고 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가라 하고 등을 두드려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언뜻 눈물까지 났다. 이거 반어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고마운 거야. 내가 그만큼 순박하고 어수룩한 사람인 게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장인의 그냥 체간상의 말 있죠. 안 지킬 거면서 하는 말 그런 말을 넘어가가지고 눈물이 보인다는 든지 굉장히 나는 어수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순진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서 불로 솜을 지져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좀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좀 간단하게만 보세요 여러분. 김유정의 공공은요 간단하게 설명을 일단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김유정이 원래 강원도 사람이잖아. 그래서 1930년대 강원도 농촌이 배경이야. 춘천 쪽 사람이에요 김유정이. 그래서 지금도 춘천에 가면은 김유정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강원도의 이야기고요. 여기에 누가 나와? 주인공인 내가 나오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야? 어수룩하고 순진해. 그래서 누구랑 갈등해? 장인이랑 갈등을 하는데 장인한테 맨날 넘어가. 그쵸? 그래서 주인공인 나 서술자죠. 1인칭이네. 그러면은 1인칭 주인공 그리고 장인 맨날 싸우지만 나는 장인을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둘이 맨날 갈등하는 이유는 성례. 결혼이야. 점순이와의 성례를 얘기하는 거야. 점순이가 성례를 치러야 혼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이게 갈등의 주요 원인. 나는 맨날 그래서 대들지만 장인한테 진. 이런 거죠. 내가 대리사위라는 것도 알고 있으세요? 대리사위는 말 그대로 사온 거잖아. 사실상 종과 다름없어요. 일꾼을 사온 거라서. 그래서 대리사위로 지금 계속 일만 하고 있으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은 거야 얘네. 그래서 정순이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대리사위 나 그리고 장인과의 갈등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거. 그래서 이런 내용 초점을 낮춰야 되는 거는 해악성.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표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속어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봐두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본봉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전문은 아니지 얘들아. 제발 전문은 아니어라. 이거요? 이거 진짜 설마 전문? 오호. 근데 엄청 길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한 개 앞뒤예요? 아, 가지고 나왔는데 스테이플러 안 찍어. 우리 안 좀 찍어줘. 우리 안 찍어. 나는 마지막에 찍어. 아, 지금 앞에랑 뒤에가 살짝 추가된 건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교과서는 안 읽어봐. 교과서 이 중간 부분이랑 여기 살짝 추가했어 앞뒤로. 그래서 앞뒤만 살짝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준 문제는 다 있을 줄, 문제는 전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또 연정이 눈이 빨갛네. 왜 이렇게 빨개? 렌즈 꼈어? 빨간 렌즈? 아니, 그냥 눈이 충혈했다. 렌즈를 껴서 눈이 아프냐. 그런 뜻이었어요. 어렵진 않죠. 근데 다만 힘들 뿐이야. 소설은 길어서. 1학년 소설 옛날에 긴 거 알아요? 2학년 거에 비해서? 이렇게 긴 소설도 여러분 한 학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짧아질 거예요. 2학년부터는. 훨씬 낫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그냥 문제만 푸는 거 말고 아. 어떻게 공부? 아, 그냥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 단어가 어려운 거야?